형구, 형. 잘했어. 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입니다. 2021년 공무원 시험 합격 여러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make it happen.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시험 기출 해설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봅시다. 경찰 1차였고 날짜로는 3월 6일 날 있던 시험입니다. 제가 경찰 해설 강의를 사실 경찰 강의는 안 하는데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소방직이나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꼭 이제 저랑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 경찰직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모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설하는 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분명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총평부터 좀 하자고 하면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뭐 너무 쉬웠다. 나는 15분에 다 맞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냥 여러 직렬의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중 혹은 난이도 저는 중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걸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기준으로 독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은 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독해가 쉬웠거든요. 하지만 어휘 그리고 문법은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았고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뭐 속어에서 푸는 게 아니고서 그냥 단어들의 난이도만 보면 뭐 거의 막 7급 가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 그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빠르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장 해석과 모든 걸 다 해설한다기보다도 정답 포인트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밑줄 있는 문제는 먼저 이 밑줄 단어부터 보시는 거. 근데 경찰 문제는 좀 특이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맥락적인 동의어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해석을 해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She went to the office to explain her predicament. 그녀의 predicament를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사무실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 짐작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솔직히 이게 막 쉬운 어휘도 아니고 사실 이 predicament 이거 일반적인 9급, 7급에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이거 8급 정도에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막 다 외우진 않아서 한번 써봤는데 정확히는 8급이 아니구나. 2009년 지방직 7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predicament이란 말은 이건 곤경, 곤궁, 궁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녀의 뭘 설명하려고 갔는지 생각해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문제를 그따위로 푸냐? 야, 어느 정도 뭐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경 아닙니까? 1번부터 complacent. 사실 complacent라는 자기 만족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9급에 기출된 적이 있다. 그죠? 근데 이건 뭐 명사형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뭐 자기 만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번에 exposition이라고 하는 말 사실 우리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시험에 막 나왔던 어휘도 아닙니다. 이게 해설이나 설명 정도의 뜻입니다. 3번에 quandary. 얘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운 어휘예요. 시험 기출 많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9, 7, 8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경찰직 강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경찰 기출에는 많이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곤경공지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4번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4번에 sagaci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많이 봤어요. 제가 좀 농담처럼 머리가 3개 있어. 그러면 현명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농담 삼아. 되게 진짜예요. 그게 이제 명사 형태가 돼서 뭐 현명함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녀의 자기만족을 그러려고 오피스를 가요? 좀 이상하죠. 설명을 설명하는 거 그것도 좀 웃기네요. 그리고 현명함을 설명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일단 말이 안 돼요. 좀 이상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모르는 3번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모르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야죠.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에 inundated. 여러분 이 inundate이란 말도 사실 많이 쓰이는 어휘가 아닙니다. 저는 늘 9, 8, 7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우리 inundate이란 말이 범람시키다란 말입니다. 범람하다. 그래서 after the broadcast 이후에 방송 이후에 we were inundated with 우리가 무엇으로 inundate 당했다는 건데요. 뒤에 보니까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더 정보 좀 주세요 하면서 이 더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뭐 당했다 요 정도 방향만 여러분이
잡으시면 살짝 범위는 보입니다. 그래서 범람한 무엇이 쇄도하는 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 단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빈칸처럼 추론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blackmail, 저 그냥 동사로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협박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에 nurture란 말은 키우다, 양육하다는 뜻이고 3번에 renounce란 말은 이건 포기하는 거, 자리 같은 걸 포기하고 버리는 겁니다. 4번에 swamped. 여러분 이 swamp란 말이 원래 무언가를 쇄도시키는 거고 사실 이거는 많이 써요. 뭐 be swamped with something. 무엇으로 쇄도당하다. 무엇에 막 파묻힐 듯이 쇄도당하는 걸 우리가 be swamped with 이란 말 이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4번으로 갈 수 있었다.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사실 요 단어 처음 보면은 뭔가 싶어요. 여러분 요 단어 한번 집어넣어서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She has very eclectic. 오씨 발음도 어려워. 근데 얘가 형용사고 뒤에 taste, 입맛이라고 하는 걸 수식한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In literature, 문학에 있어서. 그럼 문학에 있어서 아주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입맛 취향을 가지고 있다. 모르지 내가 그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They played an eclectic mix of party music. 얘네가 음악을 틀었는데 어떤 파티 음악을 틀었다는 거예요. 근데 믹스업, 어떤 믹스업인데 이게 솔직히 추론이 쉽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생긴 것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eclectic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는요. 이건 다방면에 걸친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eccentric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기이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신 분들이 뭐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bizarre, 기괴한, 이거 가지고 1번 정답! 이렇게 가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여기 기괴한이라고 썼을 때 얘는 말 집어넣으면 뭐 혹시 그녀의 취향이 되게 독특할 수 있으니까 말 된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집어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기괴한 믹스 뭐 이런 건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직의 어휘는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버렸어야 되는 거고 2번에 diverse란 말이 다양한, 아직 답인지 모르겠다 쳐봅시다. 3번에 entrapped, 이것도 많이 쓰이진 않지만 분명히 9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용감무쌍한. 그 다음 4번에 placid이란 말은 사람 성격 같은 거 얘기할 때 차분한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다 몇 번으로 가면 된다? 용감무쌍한 믹스도 이상하고 차분한 믹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차분한 취향도 조금 잘 어울리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건 속어 아니면 집어넣어보는 방식으로 그래도 조금 비벼볼 수는 있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경찰 시험이 쉬웠다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독해. 근데 어휘는 9급 뺨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요즘 9급 어휘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따라서 몇 번 2번으로 갈 수 있었다. 근데 출제되는 어휘의 정답과 오답 난이도 가지고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웠지만 답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따지면 조금 비빌 수 있는 구석들이 요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웃긴 게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주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 집어넣는데 아니면 의미가 다르거나, 근데 이건 거의 비슷한 뜻을 동시에 집어넣는 거예요. He was 빈칸 in his use of words. 그의 단어 사용에 있어서 뭐 했대요? 모르죠 일단은. 두 번째, the book describes his journey in 어쩌고 detail. 우리가 이 상세함을 말하는데 보통 in detail이란 말은 상세하게입니다. 근데 그 상세함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1번에 oblivious란 말은 이건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한. 그 다음 2번에 sedentary, 보통 우리 work 많이 쓰죠. 뭐냐면 주로 앉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auspicious, 이 앞에 있는 au가 av와 마찬가지로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조의 혹은 상서로운 긍정적인 의미다. 그죠? 4번에 meticulous, 이거는 7급, 8급, 9급 다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휘였고요. 사실 저 9급에서 정확하게 어휘를 대놓고 ly 붙여서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그래서 우리 꼼꼼한 상세하게, 꼼꼼히 상세하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리고 꼼꼼한 성격을 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이 어휘 문제 쫙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어휘죠.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아래 4개의 어휘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 9급 수준 이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볼게요. He 빈칸 his opposition to the project. opposition 반대잖아요. 반대를 뭐 했을까요? 그 다음 아래 한번 봅시다. lawyers 어쩌고 that. 지금 대절을 목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There was no direct evidence against Mr. Evans. Mr. Evans에 반대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No direct evidence니까. 그러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변호사가 이런 걸 뭐 한다. 보통 이제 말하는 유의 동사가 뒤에 대처를 많이 취한다. 그죠? 1번부터 appease란 말, 이건 17년도에 9급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 달래다. 그 다음에 2번에 intrigue란 말이 보통 흥미따위를 유발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reiterate. 원래 reiterate란 말은 다시 계속 반복하여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여 강조하거나 설명하는 걸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4번에 tally. 사실 이 단어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특히 동사로 쓸 때 이건 무엇에 부합하다, 일치하다는 뜻이라는 것까지. 솔직히 이거는 미리 외울 필요 없다. 솔직히 맞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답을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굉장히 스피디하네요. 맞아요. 제가 이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모든 걸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저는 답을 찾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문제 솔직히 이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눈에 딱딱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시험을 막상 보신 분들은 좀 어려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only when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only가 혼자서 도치를 이끌지 않죠. 이것도 2017년도 국가직 9급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웬절 여기까지를 뭘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웬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까지는 아직 도치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when she left the party까지 이렇게 웬절이 묶이면 여기까지가 도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제 기호의 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모양의 기호는 바로 뭡니까? 도치의 조건을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도치의 조건을 이렇게 표시해드린다. 그럼 도치의 조건이 생겼으니까 뒤에 막상 도치를 일으키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도치를 일으킬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건 일반 동사를 썼을 땐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서 도치를 하거든요. did 쓴 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주어 쓴 다음 여기가 앞에가 did란 얘기는 여기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사의 원형 형태로 가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did we arrive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1번 제가 항상 끝에다가 OX 표시하라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2번에 He constantly feels that. 대절이겠죠. 당연히 that은 이렇게 뒤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that 자체는. He has to prove himself to others. 그가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그는 항상 생각했다는 거죠. 딱히 이상한 거 없는데 여기에 확신이 안 가면 일단 물음표 정도 찍어두시면 됩니다. 3번. They will keep their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그들은 유지할 거예요. 그들의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어떤 상태로? 프라이빗한 상태로. 그렇죠. 이거 사생활이니까 이걸 프라이빗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사생활적으로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좀 유치하다. 그죠? 여기에 information에 s를 붙였다. 불가산명사 제가 수업 때 문법 설명하면서 쫙 말씀드려요. 역사를 훑어드려요. 근데 그동안 안 물어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녀석들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furniture 그리고 information. 특히 제가 이 얘기도 하거든요. TMI라는 말이 작년에 특히 유행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불가산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거 제가 뭐 필요하면 저거 증명하는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S를 까주시는 거. 저는 그냥 불가산명사 다 외워라가 아니라 요즘 트렌드의 불가산명사는 information이다. 이거까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나 경찰 하지도 않는데 왜 경찰도 적중하고 난리야. 이렇게 해서 X. 4번에 by the time you came back here, 당신이 여기 돌아올 때쯤이면 by the time은 배경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뒤에 봤더니 you came back here예요. 돌아왔을 때 그러면 과거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벌어질 일 말하면 과거 완료. 그냥 그때쯤에 벌어졌을 일 말하면 단순 과거 둘 다
가능해요. 근데 she will have left her for her country. 이상하죠. 이건 미래 완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미래 완료를 쓰려면 제가 미래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걸 미래로 바꿀까요? 안 되죠. 왜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얘는 그냥 you come이라고 현재만 써도 내용이 미래가 돼버린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명확하게 틀린 거 몇 번만 골라주시면 됩니까? 명확하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 2번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편집하기 귀찮아갖고 그냥 뭐 NG 없어 그냥 원테이크로 가는 거 그냥. 중간에 배터리 때문에 원테이크는 못 갈 것 같아요. 봅시다. 7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구급이나 소방 준비하시는 우리 형구형 동생들, 네, 형이니까 동생이지. 우리 형구형 동생들은요. 이거 진짜 문법 하나도 틀리시면 안 돼요. 어휘는 하나, 두 개 정도 틀려도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문법은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우리 인간적으로 맞죠? 봅시다. She didn't turn on the light. least. 우리 least should가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least should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 no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hould 안 보여도 동사 원형 쓴다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1번 문제 없다.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convinced that.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해요. 앞에 being 썼던 걸 생략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분사구문에서 우리 be convinced라고 하면 제가 그냥 믿는다라고 해석하자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믿어서 정도의 뜻으로 먼저 분사구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걸 당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겁니다. 뭐라고 믿어서? He made a mistake. 그가 실수했다라고 믿어서 라고 생각해서 He apologized to his customers.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 문제 없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We hope Mr. Park will run his department as efficient as he can. 여러분 as 흔히 나오면 이건 원급 비교를 물어보는 걸 텐데 원급 비교에서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물어보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앞에 보호가 빠져 있어야 돼요. 이 형식의 보호 자리가 빠져 있거나 O 형식의 보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사가 들어갈 자리면 앞에가 완전한 문장으로 빠진 게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봤더니 We hope 다음에 물론 대절로 시작되는 거겠죠. 아까도 우리 봤다시피 여기 대신 생략이 많이 되니까 Mr. Park will run his department. 박 씨가 그의 부서를 운영할 거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보호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들어갈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3번 X 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4번. 여러분 설마 4번 이렇게 접근하신 분 없겠다. statistics라고 하는 게 이거 S가 붙어 있어. 근데 이건 내가 복수가 아닌 걸 알고 있지. 왜? 학문명이니까. 아이고 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통계학이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statistics에 대해서도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통계 자료를 말하는 복수로 정말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Statistics show that. 통계 자료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로 이 구조까지 그냥 거의 외워버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S는 복수가 맞습니다. 수일치 맞고요. 그 뒤에 있는 것도 문제 없네요. About 50% 이거 수일치 여기에 가는 게 아니라 뒤에 new businesses 여기에 수일치 맞춰야 된다. 부분 전체 명사이기 때문에 of 뒤에 수일치 맞추는 거. 이거 수일치 대잔치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번 경찰직을 통해서 풀어보고 한번 딘분이랑 아무런 준비 없이 소방직 4월 3일 그리고 국가직 4월 17일 보고 가는 분은요. 천지차이예요. 진짜로. 보세요. 약 50% 정도 새로운 사업의 50% 정도가 fail in their first year. 1년에 망한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틀린 거 하나 몇 번? 3번 하나만 골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빠꾸 없이 내려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법엔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음 8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y saw a house. 그들이 saw a house. 집을 봤다고요. 근데 그 집이 which 어느 집이냐면 일단 해석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집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Windows were all broken. 창문이 다 깨진.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이게 문법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위치는 흔히 말하는 관계 대명사로 얘가 house거든요. 선행사 house를 받아주는 녀석이다. 그죠? 얘가 받아주면 그러면 뒤에는 house 있던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왜? 그 house를 앞으로 위치로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주어 자리도 안 비어 있고 all broken 명사가 빠져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는 게 정확하냐면요. 제가 보기엔 얘가 얘를 꾸며줘서 그 집의 창문을 말하는 걸로 가려고 하는 게 제일 어울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면 되겠네요. 뭐라고 바꿀까요? whose라고 쓰면 아따 깔끔하다잉. 그럼 1번 X 치는 거예요. 잠깐만. 촉절하지 않은 거? 대박. 1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1번에 베팅할 수 있어요. 문법이 좀 확실한 분들, 특히 관계사에 대한 정리가 좀 완벽하신 분들은요. 그냥 1번에 베팅할 수 있다고. 2, 3, 4번만 가볍게 확인만 해볼게요. 사실 문제에서 의문문 잘 안 물어본다. 그죠? What do you say to? 여러분 이건 물어보는 거네요. What do you say to ing? 이때 to가 전치사 to예요. 이건 반응을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야? 사실 거기 옵션은 yes or no밖에 없어요. yes or yes 아니고 yes or no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say to playing basketball on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에 농구하는 거에 대해서 너 뭐라고 말할래? 갈래 말래?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번 가능해요? 멀쩡해요? 여기에 ing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despite of poor health 그녀의 안 좋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뭐 전명구 잘 뽑아냈어요. 문제 없어요. 계속 갈게요. She tries to. try to 부정사 사실 잘 안 물어봅니다. She tries to live a happy life every day. 또 이런 분들 간혹 가다 있어요. 나 분명히 알고 있어. live는 자동사야. 뒤에 목적을 못 받아. 뭔 소리예요, 여러분. live a life란 말은 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다. 우리 dream a dream과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다. 대부분 이렇게 자동사로 보이는 것들도요. 자기와 비슷한 형태의 명사를 받는 그런 목적어로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타동사는 의심스러워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구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전, 관, 아닙니까? 3번 멀쩡해요. 4번 가볼게요.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가정법인가? 그리고 봤더니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last night 과거 시점도 괜찮죠. 현실 시제가 과거일 때 가정법으로 과거 완료를 쓰는 거니까 우린 여기 주절 안 봐도 뻔해. 그냥 읊을 수 있어. Could, would, might, have, pp. 혹시 혼합가정법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now나 today 정도 확인할 것. 한번 볼까요? The road wouldn't be muddy. wouldn't be 가정법 여기에 과거가 나와버렸다. 이거 틀린 건가? 아따 왜 그래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now 있잖아요. 이건 과거 시점, 이건 현재 시점. 따라서 혼합가정법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혼합가정법 힌트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줬는데 이런 걸 틀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1번. 제가 가정법 문제 출제 빈도가 요즘 굉장히 떨어졌다고 했으나 이건 뭐 완전 땡큐죠. 완전 감사한 거죠. 그래요. 지금 경찰직 분들 중에서 제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경찰직 강의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제 설명을 조금 잘 따라오시고 김영구 제 형구 형 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찰직 영어 시험은 2차밖에 안 남았죠. 몇 월입니까? 8월입니까?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만약에 하려고 하시면 제 커리큘럼 어느 정도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경찰 영어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영어로 물어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영어 거기에 수능 출제 포인트까지 조금 섞어서 갑자기 웬 수능이냐.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좀 갈고 갈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의 지문들이 상당 부분 EBS 수능 지문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EBS 뭐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경찰 영어 10년 하신 분 경쟁력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쟁력 없다가 아니라 그분한테만 있는 뭔가 대단한 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시 영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경찰 쪽에 조금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가 그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9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1:1 영장 문제 같은 건 9급에도 나오는 출제 스타일이죠. 소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에게 연락하세요. should로 먼저 시작하는 거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가정법 도치라고 했죠. were, had, should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법이면 뒤에 could, would, might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가정법 중에서 가정법 미래특기 should 가정법은요. 뭐에 가깝냐면 얘는 거의 조건절에 가깝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의문문 나와도 괜찮고 평서문 나와도 괜찮고 명령문 나와도 괜찮아요. Feel free to 부정사 많이 쓰죠. 마음껏 뭐하세요. 그래서 feel free to contact me. 여기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온 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건 100% 멀쩡한 문장이에요. 포인트 다 잡았어. 멀쩡해. 그러면 1번으로 베팅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다. 제가 가정법과 수일치는 여러분들이 베팅이 거의 손목 좀 그랬나? 왼손톱 정도는 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확신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너는 그녀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이것도 한번 9급에 물어본 적은 있고요. would rather 동사 원형 쓸 자리에 to 부정사 쓴 걸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안 물어보고 여기다가 to 부정사 써서 물어봤다. 조금 9급의 문제를 비슷하게 냈다. 3, 4번 확인. 팀장은 그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고 나머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팀 매니저 didn't like the plan. 그 다음 여기 뒤쪽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부정의 맞장구 표현이죠. 그럼 일단 so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시작부터 잘못했다. 그죠? 먼저 뭐부터? neither부터 써주셔야 돼요. neither 써주시고 과거니까 did 쓰고 the rest of the staff 나머지 문제 없어요. 4번. 그는 여행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 중 일부는 그의 친구가 되었다. He met many people during his trip까지 문제 없고요. Some of them became his friends. 문제 없는데? 앞문장 괜찮고 뒤에 문장 괜찮고 문제는 뭐예요? 연결이 안 돼요. 제가 군대 예시 많이 듣는데 군대에서 여기 연병장 여기하고 여기 나눠서 두 중대 보고 눈 쓰려고 하면 가운데만 눈이 남아있어요. 이게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앞에 있는 걸 받아줄 때 many people을 받아서 some of them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려면 some of who도 안 되고 some of whom만 가능합니다. some of that도 안 되고요. 그래서 some of whom became his friends. 이렇게 틀렸다는 건 사실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1번 보고 이거 100% 하고 그냥 1번 찍고 가는 거 그 정도의 과감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활영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생활영어 이런 구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적절성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Wow, look at that. 저거 좀 봐. It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 Can I try some? 좀 먹어봐도 될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승낙, 거절, 보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I'm afraid not. 이 I'm afraid를 왜 집어넣는 거예요? 두려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답을 해줄 때 좀 미안하니까 좀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I'm afraid not. That's for the guest tonight. 이거 오늘 밤 손님들 위한 거용. 안 되는 이유 충분하다. 그죠? 1번 멀쩡해요. 항상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2번에 Would you pass the salt? 우리 보통 테이블 좀 넓은 데 앉아있을 때 내 바로 옆에 소금이 없으면 Hey, can you pass me the salt? Can you pass me the pepper? 이런 식으로 보통 pass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This is very dry and needs some water. 이거 매우 말랐어. 그리고 물이 좀 필요해. 소금 달랬는데 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그어낼 수 있어요. OX예요.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답 2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정답이 뭐다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찾아가는가.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이 형구형 해설이 다른 해설과 좀 다른 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땐 냉철하고 정확한 사고를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긴장되잖아요. 맞죠? 나 이번에 이거 떨어지면은 이거 2차에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제도 바뀐다는데 어떡하지? 그 사고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집중력과 그 긴장감이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 Have you seen my cell phone? 내 전화기 봤어요? Check the refrigerator. 냉장고 확인해봐. Where? 그거 어디냐면 You found it last time. 지난번에 거기서 찾았던 거기. 갑자기 웬 냉장고야? 진짜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좀 뜬금없어 보이죠? 위의 내용 이해 못했으면 갑자기 3번이 답으로 훅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보시면요. 4번 어떻습니까? Oh boy, I'm so full. 나 완전 full. 배부를 때 full이에요. Are you going to pass the cheesecake then? 너 그러면 cheesecake는 안 먹는 거야? 배부르다고 하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충분히 가능해요. 동그라미.
따라서 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네, 이제부터 우리 독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역별로 좀 구분해 볼까요? 생활영어는 한 문제만 아주 간단히 나왔으니까 생활영어 빼고 어휘 어려웠다. 하지만 비벼보면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문법 굉장히 포인트가 뚜렷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문장 구조와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안 보였을 수 있다. 다음번에도 안 보이면 큰일 난다. 그 다음 마지막 독해 솔직히 쉬웠다.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한 답을 오답과 구분해내는가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제가 늘 제목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건 주제까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뽑아낸 주제를 가지고 보기와 매칭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작년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옮겨 쓴 거예요. 물론 조금 문제는 바꾸긴 했습니다. 그 정도 양심은 있는데 지문을 아예 다른 기사 같은 데서 퍼오거나 하는 능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원직과 좀 다른 점입니다. 제가 법원직 해설 강의도 조만간에 올릴 건데요. 여러분, 국가직하고 소방직 준비하신 분들 법원직 쫄지 마세요. 법원직 25문제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풀어볼 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knowledge, 지식. 요거 짝대기 뭔지 아시죠? dash는 부연 설명입니다. The output of human innovation. 인간의 innovation, 혁신의 산출. 인간의 혁신이 또롱 땡똥똥 나오는 그 혁신의 산출이 바로 knowledge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해 준 겁니다. is unique among all resources. 모든 자원 중에서도 이것이 독특하다고요.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약간 주제스럽기도 하고 안 주제스럽기도 해요. 제가 보통 주제스러운 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꺼내든가 아니면 통념을 반박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제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현상,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 이건 지식의 정의입니까? 근데 독특한 성격을 말한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가 독특하지? 이 내용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It is not a physical resource. 이건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충분치가 않아요. It's an information resource. 이것은 정보 자원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정보 자원이라고? Where all physical resources are depleted by use and are divided by sharing, knowledge is different. 아마 요 where 해석을 제대로 하시는 경찰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뭐랑 거의 비슷하게 쓰인 거냐면 while과 비슷하게 쓰인 겁니다. where도 그런 뜻이 있긴 있어요. 반면입니다. 모든 물리적인 자원들이 고갈되어 무엇으로 인해서? 사용으로 인해서. 쓰면 고갈되죠. 그리고 and에서 한 번 더 이어진 겁니다. 모든 물리적인 자원을 한 번 더 써준 거라고요. are divided by sharing. 이게 공유를 통해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쪼개진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하고 사실 중요한 건 늘 주절이죠. 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is different. 성질이 다르다고요. 아까도 유니크하다고요. 근데 아직 정확히 뭔가를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봤더니 a wheel may break or wear out. wheel 뭡니까? 바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거나 닳아버린단 말이에요. But the idea of the wheel, 이 바퀴라는 개념, 바퀴라는 생각 자체는 will keep on working. 계속해서 돌아갈 겁니다. 이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주제였던 거예요? 맞아요. 요 앞에가 주제였던 거예요. 무엇의 독특함? 지식이라는 자원의 독특함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답 한번 비벼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뒤에 해석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해설지 참고하세요. 제가 해설지 만들 계획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Dilemma of the Zero Sum Game. 우리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걸 나눠 가져서 결국에는 빵이 돼버리는 걸 보통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knowledge라고 하는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이건 나눠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절대 아니고요. 2번에 knowledge as a resource. resource는 resource인데 이게 뭐라고요? enrich everyone.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해준다? 왜? 뭐 하기 때문에? 나눠도 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요 지식이라는 자원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답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만 생각할게요.
The will of money. 여러분 이 will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받기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받기는 예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will of money라고 하는 건 뭐 돈의 굴레, 돈의 뭐라고 빙글빙글 도는 돈의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이렇게 미국 코너 같은 것도 있죠. wheel of fortune도 있고 wheel of money도 있어요. 이렇게 돈 돌려가지고 드르륵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the knowledg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지식의 간극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답을 비벼볼 수 있었어요. 몇 번으로? 2번으로. 그리고 뒤쪽 읽어보면 enrich, 부유하게 만든다란 말도 나옵니다. 이런 단어 모른다고 쫄지 마세요. 이해는 결국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걸로 만드는 거? 부유하게 만들자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얍삽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하게 해설해 주시는 분들 거 보세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은 많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가봅시다. 요지. 제가 요지는 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보통 문제상의 요지는 필자의 주장을 말하는 거고 필자의 주장은 마침표로 끝나는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t is crucial. 여러분 시작부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제발 이거 좀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면 뭐라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다. 뭐라고요? 중요한 거다. 아니 글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아니야 안 중요해. 아, 왜 네 생각을 말하냐고. 글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it은 가져 까버려요. 받아줄 게 없는데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To value differences in our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interdependent world. 우리 서로 의존하게 되는 세상에서 점점 더 서로 의존하게 되는 세상에서 뭘 가치를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value는 가치롭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건데 differences, 차이점. 차이점에 가치를 두는 게 중요하다. 어때요? 이거 이 글의 주제 맞습니까? 맞죠? 그럼 맨 위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우리말이 보기에요. 땡큐예요. 다름의 가치가 중요하단 말인데 1번 사회적 가치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differences,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2번 현대사회에서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혀 반대죠. 제가 오답에도 퀄리티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번 고르신 분은 진짜 혼나야 돼요. 3번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름이랑 상관없죠. 다름을 존중할 때 더 많은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위에 읽어보면 시너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거 지문 언제 다 읽고 이거 문제 풀어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많잖아요. 형법, 형소법, 그리고 한국사 볼 거 많잖아요. 답을 4번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3번 문제. 이거는 또 2016년 고2 모의고사의 내용을 또 옮겼습니다. 아, 또 잘 갖다 썼어요. 저작권 문제 없나 모르겠어요. 봅시다. 일단 여기 제시문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이런 걸 제시문이라고 합니다. 막상 삽입해야 되는 문장 자체를 제시문이라고 부르는데 제시문이 warm water cannot hold as much dissolved oxygen as cool water. 있는 그대로 따뜻한 물은 가지고 있을 수 없대요. 뭐만큼 많은 용존산소. 그냥 이렇게 모르면 그냥 무슨 산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뭐만큼? 차가운 물만큼. 그러면 제가 원급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비교급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 더 많은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는단 말 되는 거예요. 이제 팩트만 따져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 앞의 내용을 원래 추론해야 되는데 이 앞의 내용을 추론할 근거가 제시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그 개소리예요. 아니 없는 걸 왜 있다고 해요? 없으면 없는 거지. 제가 이렇게 위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땐 뭐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이 아래에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라. 왜냐면 여기에 논리적인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논리적 공백을 노려라 라고 말씀드려요. 볼게요. The limiting factor for many species of fish. 제한해주는 요소래요. 제한 요소? 뭐 모르겠어요. 많은 물고기 종에 대한 제한 요소는 is the amount of 무엇의 양? 용존산소의 양 in the water. 여러분, 이 기억 자리는 답의 후보도 아니다. 제가 답의 후보라고 말하는 건 내용을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근데 그걸 무조건 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까지 확인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얘는 답의 후보조차 안 되겠죠. 왜냐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It is a swiftly flowing. 이것은 빠르게 흘러가는 tree-lined mountain stream. 나무가 쭉 줄지어 있는 그런
산에서의 개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흐르는 the level of dissolved oxygen is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시내에서는 무엇의 농도냐면 무엇의 수치냐면 용존산소 수치가 높다고요. So provides a favorable environment. 뭘 제공해 주는 겁니까? 우호적인 환경을 누구에게? For trout. trout가 뭔지 몰라도 돼요. 얘 생선인 것만 알면 돼요. 송어인지 몰라도 돼요. 갑자기 송어 먹고 싶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아직 온도에 관한 얘기 없어요. 그러면 니은도 답일 가능성은 없어요. 답의 후보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찍더라도 이 둘 중에서 찍는 거랑 이 위에 거 찍는 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As the stream continues down the mountain, 요 개울이 계속 내려오면서 the steepness of the slope decreases. steepness는 가파름이잖아요. 경사의 가파름이 줄어든다고요. 즉 가파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Which results in, 그리고 이게 무엇을 초래한다고요? 그 결과 뒤에 나오죠. Fewer rapids where the water trembles over rocks. Fewer rapids니까 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trembles over 이렇게 넘는 거잖아요. 돌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becomes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얘가 becomes oxygenated. 이제 돌 넘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산소가 보충되나 봐요. 아직까지는 산소가 좀 있나 봅니다. 근데 디귿 가볼까요? In addition, 게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올 내용 아직도 없어요. 그러면 얘도 답의 후보가 아닌데요? As the stream becomes wider, 넓어지면서 the canopy of trees over the stream usually is thinner. 우리 canopy라고 하는 건 canopy 뭡니까? 원래 위에 덮개를 말하는 거고 보통 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도 다 canopy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나뭇가지가 있던 게 보통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사라지겠죠. Allowing, 허락해주면서 more sunlight to reach the stream and warm the water. 여기 나왔잖아요. warm the water. 물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이 얘기 나오니까 맞다. 물이 따뜻해지는 거는 용존산소를 여기서 결합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의 디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더 뒤로 갈 데가 없는데요. 그냥 리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괜히 이렇게 하면 막 답이 나온다 막 호도하고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문제 이렇게 풀었어요. 저도 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 이것도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봐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 얘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얘가 일단 어느 정도의 힌트는 될 수 있죠. but이라고 하는 녀석이 but 하지만 근데 제가 또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역접이 있다고 해서 요 앞 내용이 뭐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given이란 말은 무엇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 뭐 주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또 해석 꽝이에요. given이 주어 동사도 받지만 명사만 받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안해 본다면 the reality of limited resources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을 제한된 자원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effectiveness alone is not enough. 여기서 좀 말을 정확하게 뽑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아래 지문 보시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효과 정도로 볼까요? 효과적임, effectiveness, 효과적임, 효율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효율, 제가 이제 우리말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효과, 효율 정도로 얘기합시다. 효율, 효과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 효율, 효과 말고 다른 게 뒤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지 이거 가지고 100% 뒤에 뭐가 나온다? 장담하긴 힘들어요. 그럼 이것도 지문 안에 있는 공백을 찾아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Distinguishing betwee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요 두 개 구분 잘해야 되겠다. 시작부터 맞죠? 여러분, effectiveness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이라고 얘기할게요. 효율. 그럼 여기에 efficiency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능률이죠. 능률.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가성비 같은 거 얘기할 때 그게 efficiency예요. 이 두 개를 우리말로 좀 구분이 어렵다고 하면 이 영어상의 내용 가지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어도 영어에서 설명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Distinguishing betwee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s much more than 이것이 무엇 이상이라는 거예요. An exercise in semantics. semantics는 뭡니까? semantics 이거는 의미론이에요. 그래서 의미론적인 행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erms, 요 두 가지 용어 사이의 관계는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And it presents managers, 이것이 presents manager with, 우리 present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제공하는 거 보통 A with B 쓰면 이 B라는 것을 A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매니저들에게 뭘 제공해 주는 겁니까? A never ending dilemma. 끝없는 딜레마를 제공해 준다고요. 요 글의 출처가 매니지먼트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어디 문제를 끌어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가볼게요. effectiveness라고 하는 것은 entails,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함하는 겁니다. promptly achieving a stated objective. objective는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명사로는 목표가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성취하는 거, 뭐 명시된 목표를 성취하는 거. 근데 여기에 바로 기억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아니라 effectiveness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efficiency 얘기로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니은 기억 뒤에 전환됐나 한번 볼게요. swinging a sledgehammer, sledgehammer가 큰 망치, 해머, 오한마, 잘못된 말이다. 어쨌든 그걸 쓰는 거예요. against the wall, 벽에다 대고 치는 거. 이걸 예로 들어보면 would be an effective way.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무슨 방법이냐면 이건 능률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능률이 아니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effectiveness라는 말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작용을 했더니 효과가 있단 말이 그게 effective입니다. effective way to kill a bothersome fly. 귀찮게 하는 파리 죽이는데 확실히 죽잖아요. 아니 벽을 때리는데 파리가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뒤에 우리가 이 effectiveness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efficiency로 넘어가는가에 주목해보란 말이에요. efficiency enters the picture. 여러분, enter the picture란 말은 이게 두두 등장하는 거예요. 얘가 짜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짜잔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아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충분치 않으니까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efficiency가 enters the picture. 뭐 할 때 이제 얘가 등장한다고요? The resources, 어떤 자원입니까? required to achieve an objective.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원이 are weighed.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중요한 겁니까? against what was actually accomplished. 실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 즉 무조건 되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거기에 얼만큼의 자원이 들어가는가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등호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weight란 말이 무게를 달다, 무엇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능률적으로 맞진 않죠. 맞죠? 효율적, 우리말 더 어렵다. 효율적으로 맞진 않죠. 아니 저거 한다고 뭐 빈대 잡는다고 초과 상관을 태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집어넣었던 거에 이제 efficiency 내용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죠. Although sledgehammer is an effective tool. 효과는 확실하죠. 효과는 확실해요. For killing flies. It is highly inefficient. 이것은 능률적이지는 않죠. 흔히 말해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When the wasted effort, 뭐 할 때 낭비되는 노력과 그리고 smashed wall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부서져 버린 벽까지 고려해 본다면 야 이건 효율적이진 않다. 이건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이건 효율적이진 않, 능률적이진 않다. 우리말 좀 헷갈리는데 그냥 영어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 되는 겁니까? 답은 아까 얘기했던 니은 자리니까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요건 조금 어려웠어요. 요건 좀 문제 괜찮았어요. 인정.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문단 순서 배열인데 여기 앞에 제시문이 좀 뚱뚱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가 A, B, C 3개 정도가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엔 이 제시문 날려버리고 4개 준 적은 꽤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One of the most surprising discoveries in recent years is that the cortex is not where the majority of neurons are found. 가장 놀라운 발견 중에 한 가지 최근에
그러면 사실 요 앞줄 한 줄 자체 다 날려도 돼요. 이것만 중요하잖아요. 대절의 내용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cortex 먼저 몰라도 돼요. 아래 써 있죠. 뭐 보통 대뇌 피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소가 아니라고요. 어떤 장소가 아니냐면 majority of neurons, 대다수의 뉴런들이 발견되는 곳이 아니다. 오 진짜? 피질에 있는 거 아니었어? Most neurons are densely packed into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A specialized region, 특별한 장소인데 in the base at the back of the brain. 이게 어디를 근간으로 있는 거냐면 뇌 뒤쪽이라는 거예요. Known as 뭐라고 알려진 곳이냐면 cerebellum이라는 곳이에요.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거 아래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도 까먹었다. 여기 아래 보면 안 써놨나? 뭔지 몰라도 돼요. 진짜 나 갑자기 까먹었는데 뭔지 몰라도 됩니다. 뇌 뒤쪽에 무슨 장소를 여기를 cerebellum이라고 말한대요. Which controls movement, 무엇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움직임을 운동을 주관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역 갈까, 니은 갈까, 디귿 갈까, 리을 갈까 다 고민해요? 에이 왜 그래요? 아래 보기를 제가 늘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작되는 건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리을 아니면 니은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갈 수 있는지만 따져볼게요. Only about a fifth of neurons are found in the remaining areas of cortex. 겨우 몇 분의 몇만, 5분의 1만이 어디에 남아있다는 겁니까? 여기 피질 쪽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That we usual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 thinking. 고도의 사고와 우리가 보통 연관 짓는. 거기에 5분의 1밖에 없는 거네요. 여러분, 니은 얘기하는 걸 일단 가능은 한데 리을도 가볼게요. However, the power is not in the number of neurons, but the amount of connections.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숫자 얘기는 니은까지 이미 이어진 거고 숫자가 아닌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리을 내용은 숫자 얘기 아닌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지금 집어넣기 좀 그렇다, 그죠? 숫자 얘기를 먼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을 일단 고정시켜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니은을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기역, 디귿 둘 중에 하나 들어가고 리을도 고정이 됐어요. 이게 문제를 풀기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디귿도 살짝은 읽어볼게요. Like many performance issues in life. 많은 performance issue.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좀 힘들어요. 그것처럼 It's not how much you have.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But what you do with it. 당신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 그리고 who you know. 당신이 누구를 아는가. 뭐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디귿은 뭘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아니라 질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질에 관한 얘기를 어디에서 먼저 해주고 역접으로 리을에서 해준 다음에 디귿을 받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작게 순서가 정해졌네요. 리을과 디귿이 정해졌다면 리을 디귿을 포함하고 있는 순서로 우리가 둘 중에 고민하면 리을 디귿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억 안 읽어봤는데 되나요? 예, 기억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 문제 진짜 너무 쉬워요. 이건 2020년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문제였는데 일지부를 치고 우리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말 먼저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죠. 개와 같이 걸으면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어렵다. 이거 개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되게 대화하기 싫어요. 쉬워요. 되게 말을 막 많이 걸어요. 고양이는 보통 이웃집 정원에 가지 않는다. 이건 모르겠어요. 고양이 안 키워봐갖고. 애완동물을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4번에 반려동물은 아이들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것도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주제가 뭔가? Loneliness and lack of self-esteem. 외로움과 자존감의 상실은 are among the most obvious conditions. 이것은 가장 명백한 상황 조건 which can be alleviated. 이건 근데 상황 조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질병 질환이라고 해도 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which can be alleviated. 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크게 질병 질환이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증상 질병 질환. by 뭐 함으로써 living with an animal friend. 무슨 얘기인지 이미 주제는 잡혔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치하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1번은 내가 개 안 키워서 몰랐다 쳐요. 그리고 고양이는 이웃집 정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도 몰랐다 칩시다. 애완동물을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 어때요? 100%죠. 100%. 이거 100%예요. 100%.
그 다음에 반려동물은 아이들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제문이 보통 보기에 들어가 있어요. 일치불일치 문제지만. 주제문이 들어가 있고 그때 이 주제문 이거 보통 틀리게 바꾸질 않습니다. 그럼 틀리게 안 바꿨어요. 그냥 그대로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옳은 걸 물어봐요. 이걸 뭘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요. 맞죠? 이걸 뭐 고민합니까? 내용이 쉬워서 이거 제가 굳이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우리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17번의 연결어 문제고요. 연결어 2개짜리입니다. 딱 연결어 앞에 뒤에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 나는 내용을 좀 이해해 볼래 하고 위에서부터 읽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딱 앞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The expectation of future interaction motivates people to look for positive qualities in someone so that they will look forward to future interactions rather than dread them and increases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find the individual attractive. 좀 어려운데? 보세요. 기대, 미래의 interaction이니까 서로 상호 교류하는 거. 서로 만나는 거라고 합시다. 미래 만남에 대한 기대가 motivates,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한마디로 이 사람이 동기부여 받아서 이거 한단 말입니다. Look for, 찾는 건데 뭘 찾게 되는 겁니까? Positive qualities, 긍정적인 특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So that, 목적이 왜? 찾아서 뭐 하려고? 우리 보통 so that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목적의 뜻으로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 They will look forward to future interactions. 미래의 만남을 학수고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Rather than 제가 무엇이 아니라라고 해석해버리라고 했어요. 뭐가 아니라 dread them. 여러분 dread란 말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them이 받아주는 건 뭐예요? Future interactions를 복수로 받으니까 them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을 왜 두려워해요? 이런 대명사 해석 엉망으로 하시면 여러분 독해가 잘 늘지 않을 거예요. And increases the chances. 그리고 뭘 높이는 겁니까?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거냐면 people will find the individual attractive. 그 사람을 뭐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건 기회라고 해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둘 다 뭐 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미래에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건데 이 뒤에 보세요. When people interact with someone whom they do not foresee meeting again,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당연히 반대로 가겠죠. 물론 뒤에 내용도 읽어봐야 되겠지만 얘는 역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They have little reason to, 거의 이유가 없다. 여기 어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게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거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To search for. 아까 우리 찾는다는 걸 look for 썼는데 여기는 search for 썼잖아요. 똑같은 말 쓰기 싫으니까. 아까는 부정적인 것들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걸 찾는다고 했는데 여긴 긍정적인 특징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접의 연결어 뭐 있습니까? Conversely, 반대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in contrast 가능하죠. 예시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이것도 특정 예시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1, 4번 둘 중에서 indeed는 강조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약간 가정에 가까운 표현이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읽어볼게요. In fact, 실제로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may be depressing, 이것이 약간 울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Given that, 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뭘 감안해 본다면 They may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the person better in future interactions. 앞으로 이 사람을 더 잘 알게 될 기회가 없어. 이렇게 좀 암울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뒤에 봤더니 people are sometimes motivated to find negative qualities.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정적인 특징을 잡아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 뭐 그럼 그동안은 구라였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예시처럼 들어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뭐가 맞는 겁니까? Indeed, in fact, indeed. 그 앞에 in fact를 썼으니까 또 쓰기 싫어서 indeed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빈칸 기억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이건 여기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래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볼까요? Recent research seems to disprove the commonly held notion that 최근 연구가 disprove니까 반증하는 거죠.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commonly held notion.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뭔지 that이니까 얘는 아마 동격일 거예요. 그럼 동격은 멀쩡하게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으로 나와서 그 개념이 뭔지 내용을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이 개념 내용은 일단 틀린 거죠. 틀린 거. 주어가 exacerbates symptoms 증상을 뭐 한다고요? 악화시키는 거예요. 주어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cancer patients. 암 환자에 있어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억에 들어가는 건 주어가 암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켜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걸 뭐 해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건강에 안 좋을 거로 생각되는 걸 빈칸에 집어넣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래에서 근거를 얻으셔야 돼요. When undergoing chemotherapy, 화학 뭐라고 하죠? 그 치료 중에서 우리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항암 치료, 보통 우리 항암 치료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항암 치료를 겪을 때 patients who avoid food, 음식을 멀리하는 거 있잖아요. For a controlled period of time, 뭐 통제되는 기간만큼 음식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have reported greater tolerance. 무엇을 나타냈다는 겁니까? 더 많은 참을성, 인내력, to treatment, 치료에 대해서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준단 말이네요. 그리고 less fatigue, 피로감도 덜했고요. 다시. less fatigue, 피로감도 덜했고요. 그리고 weakness, 약함. 그리고 여기 gastrointestinal problems. 이거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intestinal이니까 아마 내장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이것이 compared to those consuming a typical diet. 뭘 먹는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먹는 사람. 결국 먹는 거에 관한 얘기네요. 즉, 안 먹는 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안 먹는 거, avoid eating이니까 1번에 exercise, 운동 아니고요. 2번에 fasting, 뭐 빠르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신은 어휘 부족. 여러분, fast란 말은 빠르게란 말도 되고 이게 꽉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굶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fasting이라고 하는 건 금식입니다. 금식, 단식. 따라서 몇 번? 2번 가능하겠네요. 여러분, 여기 therapy, 치료를 일반적으로 좋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vomiting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토하는 겁니다. 구토하는 거. 구토 내용은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 먹는 거라고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데 제가 이런 빈칸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빈칸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빈칸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잡아놓고 그 빈칸이 뭔지 몰라요. 막상 넣어야 할 말은 모르겠지만 그 빈칸 이외에 나머지 걸 해석을 해서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 타겟팅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볼게요. Nest building is 둥지를 짓는 것은 mostly 주로 직감적이라고요. 직감적이란 말은 뭐냐면 본능적인 거예요. 새들에게 있어서 but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는 it is also considered a learned behavior. 우리 이 learned란 말이 뭐하고 반대가 되는 겁니까? instinctive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선천후천. 배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Because of 빈칸 among birds. 그러면 새들 사이에서 뭐 때문에 즉 둥지를 짓는다는 게 후천적인 학습적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유나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새가 둥지 만드는 건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 이건 학습적인 효과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Researchers have long observed and recorded birds building nests. 연구진들이 오랫동안 관찰했고요. 기록했다고요. birds, 어떤 새들이냐면 building nest, 둥지를 짓는 거예요.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사이즈도 여러 개, 그리고 모양도 여러 개. often more elaborate as they matured. 그리고 종종 되게 정교해진, 공들이는 거예요. 뭐 하면서? 얘네가 나이 먹으면서. suggesting that, 라는 걸 암시하는 거니까 요 연구 실험이 암시한 내용 중요하겠다. 그죠? There is some learning involved in building nest.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학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여되어 있는 둥지 짓는 것에 관한 학습이 있다.
얘네가 뭔가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배운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배운다는 거에만 집중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 배우니까 뭔가 교류하는 거 아니야? 3번의 interactions. 이렇게 갑자기 답이 확 느낌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래 한번 보세요. They have also observed that birds were less inclined to make mistakes with experience. 얘네가 실수하는 경향이 적은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경험이 생기면 실수를 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래 보세요. In addition, birds exhibit distinct란 말은 이 instinct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collecting building materials. 요 둥지를 짓는 자재들을 모으는 건데 depending on their habitats. 그들의 지역 서식지에 따라서 because transportation of building materials can be a remaining factor, restraining factor. 무엇을 운반하는 겁니까? 이 자재를 운반하는 거, 둥지 만드는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이게 제약적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 many birds are often adapted to using materials in their immediate environment. 바로 주변의 인근에서 재료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Which also suggests that 이것이 또한 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It could be a learned behavior. 이건 역시 학습을 통한 것이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건축하는 자재들이 달랐죠. 그리고 뭐가 달랐다고요? 아까 위에서 사이즈하고 쉐입이 달랐죠. 이런 것들이 다른 걸 보니까 아, 이거 후천적인 거 맞아. 다르다라고 하는 게 variations 4번으로 가는 거죠. 맞죠? 이거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셨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일단 맨 아래에 있는 빈칸부터 한번 볼까요? unless, 이것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unless는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고 이미 이 안에 not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Image making is directed towards, image making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directed towards 어디에 맞춰져 있으면이 아니라 있지 않으면이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인데 사실 그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고 뒤에 나오는 이 주절의 내용이 보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과가 되는 거죠. There is a weak focus for the creation of meaning.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약한 초점이 맞춰진단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의미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의미 창출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의미 창출에 있어도 초점이 약해진다는 이런 부정적인 것에 관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이죠. 그럼 거꾸로 말해볼게요. 여기 낫을 뺄게요. 여기 낫을 빼버리면 여기에 맞춰지면 이 creation of meaning, 의미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강하게 맞춰진다는 둘 다 역으로 뒤집으면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programs sometimes do not make the most of the many possible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mpetence and helping to formulate meaning. 예, 미술 프로그램이 때때로 make the most of 이란 말은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많은 가능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 developing 무엇을 개발하는 거냐면 competence, 능력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뭘 돕기 위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그럼 여러분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거기에 최선을 쏟지 않는 아트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죠. This is the case. 이것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When they go no further than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때, 뭐 이상 나가지 않은 거예요? Surface exploration of materials, 표면적인 탐구, 무엇에 대한 재료, 그리고 process, 과정에 대한. And when they are not focused on the lif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겁니까? 아이의 삶과 아이의 관심에 초점을 안 맞출 경우에. 그럼 보세요. 아이의 삶과 아이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 창출을 도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볼게요. 거기도 나 빼고 여기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의 삶에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 관심에 초점을 맞춰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단 말 되겠죠. 여기도 잠깐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Repeating heavily stressed situation, 아이의 관심과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 다음에 a system that is standardized in physical education. 아니 물질적인 교육의 정형화된 시스템 이것도 전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future jobs that
lead them to financial stability. 갑자기 재정적인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이쪽으로 이끄는 게 왜 나옵니까? 3번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보시면요. concrete and personally significant experiences. 보세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significant, 중요성 있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단 말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까? 아이의 관심사, 아이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바꿔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빈칸에 이 말 똑같이 집어넣은 몇 번이 정답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 빈칸 자체의 타겟팅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지문 겁나 읽어봤자 내가 뭘 찾아야 할지 모르는데 뭘 위에서 찾을 거예요? 못 찾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어휘가 부족한 걸 보완하고 뭐하고 하는 거지. 지금 경찰 이 1차 문제에서 영어 점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온 분들은요.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할게요. 2차 노리지 말고 내년을 노리셔야 돼요. 근데 터무니없게 나오신 분 중에서 나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 2차에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을 좀 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회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뭐 제 커리큘럼 따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소방직하고 구급 일행직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요 점수 최소한 몇 점 나와야 되냐면 75에서 80, 80에서 85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오면 not bad예요. 굿이 아닙니다. not bad예요. 요 정도로 제가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여기 경찰 해설 끝났고요. 어휘 표현 나와 있는 거 꼭 암기하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소방직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 요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요거 연습하기 너무 좋은 문제고요. 마지막 막판까지 멘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분들은 뭐 제가 사실 할 말은 많이 없어요. 제가 경찰 강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이제 영어에 대해서 궁금증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이만.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